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3월 1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그럼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자, 김민석 총리가 저는 좀 늦게 알았습니다만 3월 12일 날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워싱턴 DC로 날아갔고 JD 벤스를 만났고 트럼프와 면담을 했고, 그 다음 유엔에 갈 것이고, 그 다음 제네바다. 자그마치 한 일주일 예정이에요. 상당히 긴 거죠. 한 국가의 2인자가 이 정도 기간을 비운다는 게.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가서 이제 하나씩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도 헛다리 짚고 있었는데, 지금 현지에서 트럼프를 면담하고 나서 면담 내용을 제법 상세히 공개를 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1월 달인가? 1월 달에 국무총리 혼자 2박 5일로 갔었죠. JD 벤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트럼프는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미 관련된 현안을 이야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보도자료 뒷부분에 따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본격적인 이야기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제안까지 했다. 트럼프가 바로 지시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바깥으로 지금 언론에 비춰지기로는 그 가운데는 아무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것이며, JD 벤스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까지 만나서 도장까지 찍었다.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쭉 드려오던 말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지금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죠. 며칠 전에 통화 이후에, 물론 겉으로는 이란과 지금 치고받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그것은 연막탄일 가능성이 높다. 이란도 발을 거의 다 담그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근데 김민석이 지금 출장 갔다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20분간의 대화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북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어떤 내용의 보고가 갔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북한은 강훈식, 김민석은 대미 접촉 창구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에서. 그래서 지금은 물 건너간 이야기로 이제 언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김민석과 강훈식은 이번 지방자치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민족사적, 세계사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거의 주요 멤버로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단지 뭐 지자체장 하나 한번 해본다. 그 다음부터 정치적 징검다리를 계속 떠올려 본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오늘 바로 행동으로 바로 추진이 된 게 있죠. 행동을 옮겨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정관이 다녀왔던 거, 그것도 다 설명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김민식이 1월 달에 갔을 때랑 지금이 다른 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도 대부분 다 합의된 거거든요. 그때도. 저의 핵심, 제가 생각하는 핵심 이유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전. 다 됐죠. 그전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걸 끝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끝내기가. 젤렌스키가 버틴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유럽이라는 뒷배가 계속 은근히 받쳐주는 맛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이것을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할 수도 없고, 힘든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김민식이 지난번에 왔을 때 합의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을 시켜준다 라는 확신이 어겼다. 그 당시 트럼프가 들었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랄까, 만족한다고 할까? 이제 관계 정상화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푸틴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토가 붕괴됐고 나토에 더 이상 발을 담그지 않을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당시에. 근데 끝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내기가.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한 일이 지난달 말부터 발생한 일이 뭡니까? 그때도 김민석이 가고 그다음 김정관 장관이 가고 그다음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갔어요. 구체적인 협의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2월 초 정도까지 다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2월 23일 날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측근이 조현을 만나고 가면서 사태가 바뀌었죠. 우크라이나전이 안 끝난다. 자, 미국과 한국이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 물론 거기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를 쓰기로 했다. 이란을 건드린다. 그래서 협상 잘하고 있던 이란을 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패키지 딜이 됐다. 북한과의 그 전까지는 순차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채널에서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크라이나 끝내고 그 다음 북한. 이란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란 끈이 뒤집어지면서 일단 우크라이나가 파묻혔어요. 그래서 이란, 우크라이나, 북한 이 패키지 딜로 한다. 그래서 푸틴이 또 제안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다 모여서 이것을 오케이 해준다. 국제적 이벤트로 만들자. 그럼 일단 지금은 이란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란전이 계속 더 늘어난다. 세계 경제의 타격이 이제 좀 심화된다. 그러면 또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이 끝낼 타이밍이에요. 지금도 어차피 종전한다고 이야기는 했잖아요. 근데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느껴지게 돼요. 그런 류에 제가 지금 이제 썸머리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고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3월 12일 날부터 19일까지 간다. 김민석 총리 미국행 벤스 미 부통령 만날 듯 이래가지고 뭐 우리 미국 투자법 통과된 거 뭐 이런 이야기로 간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죠? 지난번에 김정관은 캐나다 장관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 해놓고 막상 만나서 돌아올 때는 미국 상부장관하고 이야기한 거 하고 왔죠. 잘 풀릴 것 같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필리핀 갔다가 총알같이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급하게 부른 거죠. 자, 이번에는 김민석이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뒤에 일정을 소화하지도 아직 진행이 더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걸 빨리 급하게 말했다. 이건 빨리 신호를 보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 유엔 가고 그 다음 제네바 국제기구 뭐 여러 가지 국제기구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AI 관련된 미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느새 우리나라가 AI 주도국이 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디지털 정부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서 전 나라가 배우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들과 외교 관계를 딱 오픈할 때 제일 먼저 도와주는 게 디지털 정보예요. 그쪽 공무원들 좀 파견되어 오고 우리 소프트웨어 좀 카피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런데 저는 그게 또 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워싱턴 DC에서 잘 됐어요, 지금. JD 벤스하고 실무적인 이야기 했을 겁니다. 당연히. 북한과 관련해서. 네. 그 다음 유엔으로 간다. 유엔이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푸틴이 제안한 거. 푸틴이 분명히 거기까지 이야기했죠. 이란 문제 종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뒤에 정인으로서 서자. 그러면서 하자. 그러면 약속을 못 깨는 거니까 미국도 전 세계도 엄청나게 환영할 거고 트럼프가 기가 엄청 솔깃하게 트럼프가 다득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히 북한도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행보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정관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거짓말 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제가 그걸 논의는도 신호를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김민석이 또 가는 걸 보고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네바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하던 곳이고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던 곳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하늘에 달려있죠. 사람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북한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정이에요. 급하게 이 말을 지금 하잖아요, 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이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온 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트럼프 만났다. 대미 투자법 등 논의하는 등 하면서 이게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6시에까지만 해도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대미 투자법 등 논의하는. 분위기는 좋아 보이죠? 트럼프 엄지척. 자, 그리고 일단 우리 국무총리의 자세가 거의 웬만한 다른 나라들 정상들이 옆에 트럼프와 같이 서 있는 분위기보다 더 셉니다. 예,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하죠, 당연히. 예, 이렇게 했는데 6시간 지난 12시 무렵에는 이제 김민석이 총리실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 트럼프, 김정은이 대화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해. 예, 그래서 20분 동안 대화했을까요? 그 이유로? 그걸, 의제로 삼아서? 그리고 제이디 벤스랑 뭔 이야기를 했겠어? 이야기했죠. 당연히 이것은 트럼프가 확인만 한 건데 직접 만나서.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이랑 파트너가 지금. 확인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지난번도 좀 빠꾸됐으니까. 이재명이 요즘 엄청나게 얼굴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면에 비춰지는 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일정이 빡빡한 것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잘 안 될까봐 엄청 초조해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돌파구가 마련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점심 이후, 오늘 아침에 이제 만났으니까 이야기는 오늘 일정에는 이미 반영이 됐겠죠. 이재명이 알고 이제 오늘 일정을 소화했겠죠. 거기 나온 표정 변화를 한번 열심히 지켜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는 표정이 어디 아픈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얼굴이 안 돼가지고 화장이 막 떠 보인다고 그러죠. 분장이 떠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는데, 자, 그래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김민석은 대미 창구고 강훈식은 대북 창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관련된 보도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죠. 사전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만남이다. 갑자기 트럼프와 만났다.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였다,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제이디 벤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격이 또 안 맞고. 근데 그 이야기가 잘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어요. 맞지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하고 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대한 이야기입니까? 맞죠? 3, 4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을 마치는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이란의 수뇌부 40여 명을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 북한 문제 끈을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 서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인데, 북한은 우크라이나, 이란을 이어서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듯 세 번째 목표가 될 수 있는 나라고, 그와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평화의 메신저로 상징으로서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총리가 와가지고 안 만나려다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 김정은 만나면 하나, 이런 것은 우리 대중들이 얘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건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는 김민석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쌍따옴표 처리가 많이 돼 있죠. 예정되지 않았던 면담 20분 했다.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였다. 이거 뭐 의미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공개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도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만 어떤 자리에서 슬쩍슬쩍 이재명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것도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근데 이거는 국무총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시작하고 나서 그럼 누구도 북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트럼프와 20분간을 대화를 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공개된 거는 전혀 없어요. 물론 그 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자, 그래서 밑에도 읽어보면 의미가 있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의견을 물어서 트럼프가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 지도자인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 유일한 영향을 지닌 리더다. 예. 이건 여러분 확인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여기 보면 또 상당히 신기한 내용이 있죠. 김민석은 또 자신이 트럼프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고,
아이디어를 트럼프가 보좌관에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야, 이거 지금은 되게 적극적으로 한 것 같잖아요. 이런 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지고 복구하는 부분인데. 김정은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갑자기 이야기는 뭐야? 이 이야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보고, 어긋날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달 보름 정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새끼를 쳤다. 더 강력한 게 됐다. 우크라이나 해결하고 북한 만나는 그림보다 세계를 묶어서 해결하는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 한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에 훨씬 좋다. 트럼프가 발언한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많은 부분은 사실 트럼프가 한 거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기별 다 넣었다. 자,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전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없거든요. 전쟁 끝났다 그래놓고 일주일째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이게 딱 짓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둘러 부응해주고 있다. 김정관 장관이 지난 주말에 딱 날아갔을 때 그때 종전 선언했어요. 전쟁 끝났다고 트럼프가. 그때 김정관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갑자기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캐나다 간다고 하면 거짓말했고 미국 간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돌아와서도 미국 장관만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고 거짓말했죠. 자, 이것은 분명히 북한에 적용됐던 어떤 여러 가지 협정 같은 부분이 우크라이나와 특히 이란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다 우리한테 비즈니스 기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트럼프가 그쪽에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를 불신임하면서 그런 말 했죠.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준다면 우리의 동맹국이 나서가지고 여태까지 이란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게 도와줄 것이다. 우리 동맹국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인가요? 언젠가? 가을인가? 트럼프가 한국의 대기업들 회장들 불러다 놓고 플로리다에 불러다 놓고 자기 골프장에서 골프 쳤죠. 예, 그 이후로 이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재명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이재명한테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고 그 큰 그림에 대해서 회장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예. 자, 그래놓고 자신의 제안과 트럼프의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당히 재밌죠, 이거? 예. 자, 그래서 나이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어느 순간에 트럼프가 북한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차피 양쪽이 평화협정 맺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네. 시점의 문제일 따름이죠. 예. 자, 이게, 자, 과거를 잠깐 복귀해보면은 모든 게 선명해집니다, 또. 자, 1월 22일 날 갔었네요. 그때 2박 5일 방미를 했어요. 그때 벤스 부통령하고 만난다고 했을 때 만났죠. 만나고, 뒤에 이제, 보도자료는 뒤에 북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때 이때 많은 게 결정됐다고 보고, 그 다음 김정관 장관이 날아갔었고, 또 며칠 있다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날아갔어요.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회창이 베트남을 갔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자, 그래서 그때 베트남에서 이 북미 종전회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예측을 제가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남미가 준비가 다 돼 보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물 건너 간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끝나지가 않는 거죠. 예. 푸틴과 트럼프가 엄청 초조해졌고, 둘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들이 이제 이란에서 지난번 소요 사태가 났을 때, 소위 이제 민주화 시위라는 게 났을 때, 트럼프가 거기서 어떤 기회를 포착했다고 봅니다.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예. 국제사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예.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월 5일 날 트럼프가 종전을 이야기하던 그때 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캐나다 출장을 갔습니다. 제목 밑에 보이시죠? 김정관 장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출국 이순신 12척 정신으로 최소. 이때가 필리핀 갔다가 바로 온 때예요. 갑자기 풀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3일인가? 예, 23일 정도에 2월 23일에 그 마르코 루비오의 측근이 와서 조연을 만났고 24일 날 바로 강훈식이 UAE로 출장을 갑니다. 즉 조연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UAE를 간 거예요. 자, 거기서 그때 뭐 석유 수입 그때 왜냐면 이제 전쟁에서 중동에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그래서 이재명도 출장 중에도 중동 사태는 걱정하지 말아 잘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이런 언급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북한한테도 기회를 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란전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트럼프 입에서 종전. 그러면서 김정은을 바로 부릅니다. 저기는 끝냈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는 트럼프가 100%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푸틴 정도하고는 합의가 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때는 김민석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큰 걸 정리하고 그다음 김정관이 가고 그다음 조현이 가는 순서로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급했다는 겁니다. 실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한국이 이걸 확인했다고 봐요. 김정은을 불러서. 북한에 더하기 이란이 되면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란도 그걸 지금 받아든 거예요. 그 카드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건 전체적인 지정학적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지정학적 자유를 주겠죠. 그렇지만 그게 몇 권을 살림살이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짜로 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이란도 그 그림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지도자도. 그렇지만 지금 신용을 하고 있다. 양쪽이 전쟁을 하는 신용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것이 최소한 지역 전쟁으로 발전시켜서 늘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건 당연히 자연스러운 언론의 반응일 거예요. 그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 전쟁을 또 시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이 직접 발을 담근다? 그간에 겨우겨우 마무리 하려고 우리 용을 쓰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러시아 쪽과의 관계 개선이 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둘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도. 나쁘지 않으니까 본인들한테. 이거죠. 북한은 찍소리도 없죠. 네. 자, 그래서 확인을 했고 어제 저는 트럼프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갔다고 봐요. 김민석이. 자, 그리고 유엔을 방문하고 제네바를 간다는 것도 같은 그림이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정인으로 선다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그 비슷하게 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실제적인 건 우리가 해줄 사람 우리니까 지금 돈을 갖다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처럼 그런 이야기 돈을 주더라도 배를 못 만들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예. 그래서 그들 나라에 이란에 필요한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이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약속을 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잡은 어디서 오고 뭐 일꾼이 필요한 거야. 돈이야 뭐 찍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확인이 됐고 이란도 오케이가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끝내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압박이 훨씬 무게 중량감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살 길이 많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우크라이나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대충 그런 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김민식이 갔고 그걸 재빨리 전했다고 봅니다. 딜은 그냥 앞에 미국과의 미팅이 잘 됐으면 그다음 유엔과 제네바는 그냥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하고 이야기 잘 안 됐으면 제네바하고 거기는 뭐 유엔 같은 데는 진짜 가도 안 될 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은 3월 10일. 예. 자, 그래서, 이때가, 푸틴이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예. 우크라이나도 같이 넣어서 끝내자. 예.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즉 그 말은 뭐냐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게 계속 징검다리예요. 자, 트럼프가 이 대화를 할 때는 한국이 뭘 해줄 수 있다. 그런 카드가 있다. 이란이라는 나라와 북한이라는 나라를, 북한은 여기까지 계속 계획됐던 부분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준비를 중인데, 이란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갑자기 늘어났다. 일감이. 예, 우리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에 대한 실천력 있는 계획을 전달했다. 그걸 가지고 푸틴이랑 이야기했다. 왜? 이란이 행복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정권도 바뀌는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차근차근 빌드업이 되어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번 김민석의 트럼프 면담에서 정점을 찍었다. 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점. 준비는 마무리됐다. 예, 이것은 이란도 오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도 돼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화가 이게 3월 10일 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1시간 대화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요거는 3월 12일 이틀 있다가 저 통화 이후에 바로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플로리다로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쪽에 파트너는 위트코프하고 쿠셔너였습니다. 트럼프의 사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차근차근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언론 보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툭툭 튀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 준비되고 엄청나게 치밀한 준비가 지금 빠듯한 시간 안에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오늘 이런 뉴스 결국 나왔죠. 미국 정부가 해상에 묶여있던 제재 대상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30일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적 유예 조치를 전격 발표하자 유럽이 확 뒤집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고 관계 회복이 돼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는 이란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란 때문에 국제 유가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너희들 다 국민들이 고생하게 만들 거야. 미국으로 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란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다시 컴백시키는 용도로. 자, 국제사회 일원이 돼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더더욱 입장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란 침공이 있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군사 동맹이 지금 결렬되어 있는 거예요.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푸틴이 반기는 일이죠.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일이죠. 다급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이런 와중에 김민석이 갔다. 이런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이것을 아예 그냥, 제재를 쪼였다 풀었다 하는 게 아니라 제재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제협력으로 논의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과거부터 해왔던 말이죠. 요즘 너희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너희 자꾸 우리만 뜯어먹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한테 안보까지 제공하면서 그냥 너희들은 우리한테 물건 신나게 팔아먹는다.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예, 그런 걸로 이제 귀착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과거라기보다도 한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럴 거예요.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아마 그때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북미 대화 조기 성사의 외교적 노력을 다 할 것. 김민석이 가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미 대화 조기 성사라는 것이 말이 보면 저렇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일기 때 조인 직전까지 갔었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라는 것은 북미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치에 맞죠. 처음부터 다시 협상한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왜냐, 다 합의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 한 달간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원래 다 3월경으로 하려고 해서 3월달이 좋으니까 지금 2월달에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3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전이 안 끝난다. 지난번에 시도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을 돌아서 북한하고 협상을 한다? 그건 북한이 이미 노했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너희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푸틴하고 다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리를 짜낸 게 지금 이란에 지금 침공이 발생한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 하면서 징검다리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물론 그게 안타까운 희생들이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외교 정도를 다 할 것, 외교 정도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관 출장 가고 김민석 출장 가고 남북 다 재개 여건도 마련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할 것. 예. 자, 지금 봐서 이제 이게 북미 대화가 성사가 되면은 그래서 종전선언이 되면 밑에 건 당연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 동해 북부선에 속초하고 강릉 사이에 이미 철도가 있어요. 그것을 철도로 펴겠다. KTX 상산할 수 있도록. 그게 예비상항성 면제를 받았어요. 빨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속초하고 강릉을 철도를 펴가지고 시속 100km 달리던 게 200km 이상 달리게 되면 얼마나 큰 이득이 생깁니까? 그게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 하고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제 보니까 예전에 계획은 잡혀 있었던 건데 인천 계양에서 강화도를 가는 고속도로를 금년부터 한대요. 그거 되게 늦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강화도에 주말에 되면 교통량이 되게 심합니다. 제가 거기 오토바이 타고 많이 가봐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 다리 하나 더 놓으면 될 일인데 고속도로를 놓는다. 고속도로를. 말이 계양에서 강화까지 고속도로를 놓는다.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 더 생겨요. 예, 그래서 강원 내륙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서울 외곽도로하고 한번 만나고 서울 순환도로하고 한번 만나고 지금 건설이 다 돼가는 순환도로 2하고도 만나요. 즉 강화도를 통한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돼요. 서울을 관통 안 하고 서울로 오는 도로가 아니에요. 물론 서울도 오고 전국으로 다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다시 한번 청라와 강화가 남북 소통 이후에 이천항을 기반으로 북한에 들어가고 또는 나가는 인적인 또는 물류적인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앞당겨서 시행하는 거예요. 강원도의 동해선들을 완벽하게 빨리 정비하고 이거랑 다 이어져 있는 거죠.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이 알던 모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당시 환율이 1478원이었어. 1월 달에 이게 뭐 무슨 경제 TV 기자든가 그러는데 환율 문제가 지금 다시 윤석열 때만큼 올라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달 뒤에 떨어진다.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2달 뒤에 떨어질 것으로 본다. 그 2달이 지금 3월달 지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때 이미 큰 계획이 3월달로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왜? 3월달이 하기 제일 좋으니까. 11월달 중간선거. 근데 여름 때는 못해요. 그럼 가을 시기 한 9월, 10월 있는데 11월달에 너무 촉박해요. 뭐 잘 안 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3월달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달로. 예, 그래서 3월달로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전이라는 아주 위험한 수를 트럼프가 두면서까지 무리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얼굴이 좀 많이 상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잘 극복된 것 같아요. 김일성의 오늘 이야기가. 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뭐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 구슬들을 꿰보면은 이렇게 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인 인사 대체명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화엄사에 있는 이 매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지난 3월 초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안 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갔습니다. 거의 큰 나무에 한 5송이 정도 피었더라고요. 5송이 정도.
그래서 이런 타이밍하고도 이게 내가 왜 이게 자꾸 생각이 들면서 물론 거리가 한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갔다 올 수 있죠. 아침 일찍 났으면 집에 와서 점심까지 먹을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떤 염원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염원. 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예, 뭘 바라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으로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건데 사실 그 이상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에 든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뭐 그 위에 구청암 뒤에 또 뭐 덜 매화라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도 빨간색 매화인 것 같은데 거기도 이번에 가봤습니다. 그 매화는 매화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란 나무래요. 그래서 매화 꽃은 덜 피는데 송이는 숫자는 적은데 이게 고와한 맛하고 향기는 훨씬 더하대요.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은데 화엄사 뒤쪽이니까 구청암 쪽이니까 그냥 더 안 폈지요.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조밀조밀하게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소망탑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탑들을 쌓는 거죠. 여러분들도 쌓고 있겠죠, 하나씩. 그래서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3월 31일 중국을 가게 되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진핑 만나러. 그 전에 해결을 봐야 돼요. 트럼프가 지금 이란 전까지 버리는데 그 성과물에 시진핑이 숟가락을 놓는 걸 보이고 싶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예, 피를 받는데. 그래서 일단은 3월 20일 이 BTS의 광화문, 이게 다음 주말이에요. 예. 이런 거 다음 주죠. 일단은 1차적인 목표는 사람들의 정성은 여기에 모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석이 지난번 갈 때도 그러니까 1월 22일 날 JD 벤스 만나러 갈 때도 그 전날 하이브를 방문하고 갔었어요. 그 전날인지 그 전전날인지. 이 계획이 시간이 그렇게 잡혔다고 저는 감히 보거든요. 그때도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잘. 그러면서 이란에 전쟁까지 발생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우리 사람들 다 됐다고 봤기 때문에 김민석 다녀오고 김정관 다녀오고 그다음 조현 다녀오고 해서 2월 중순경에 다 끝났는데 준비도 됐고 아마 북한도 당연히 됐겠죠.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가 알박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란전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란 침공이. 엄청나게 노심초사한 기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23일 우리가 통지를 받은 게 23일로 보이기 때문에 일주일하고 지금 한 3주가량 일단 지금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김민석의 방미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이. 그리고 날짜는 원래대로다.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바삐 움직이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이란에 대한 기별을 받게 되는 거, 우크라이나전은 잘 안 될 것 같다. 대충 약속했던 3월에 못 맞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에서 큰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게 23일이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다 트고 바짝바짝 심장이 타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난 3주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가 잘 돼서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 변환이고 정치적 술수입니다. 3주 동안 해서 다시 원래 날짜를 맞추는 것으로 지금 그림은 그려지거든요. 김민석이 오늘 간 이야기를 보니까 그 정도 마음이면은 출장 일정이다. 그때 1월 22일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게 1980 몇 년도인가 90 몇 년도인가 이래로 유일하게 한 1, 20년 만에 총리가 단독으로 미국을 출장 간 거예요. 그게. 그는 10년, 20년 만에 10년, 17, 8년이라고 제가 일단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이 한 달 반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또 발생한다?
이건 뭔가 중차대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 3월달로 맞춘다. 일단 이런 거를 자리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최선의 일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탑쌓기,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거, 예, 경거망동하지 않고 집중하는 거,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